최강욱의 최강시사. 지구상 유일한 분단 국가인 한반도가 화해의 분위기로 전환되면서 전 세계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의 인권운동가 제시 잭슨 목사도 판문점 선언을 지지하고 북미 정상회담을 환영한다는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내고 있는데요. 마침 한국을 방문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제시 잭슨 목사는 마틴 루터 킹 목사의 후계자를 자처하며 흑인과 소수인종, 정치범 등의 문제에 평생을 투신해온 인권운동가로 유명하시죠. 참고로 이 방송은 어제 25일 오전에 녹음된 방송이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통역에는 배은별 통역상입니다. Reverend Jackson, we are so honored to have you here. I'm delighted to be with you today and glad to be in Korea again. 저도 이 방송에 출연하게 돼서 기쁘고 한국을 다시 방문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Thank you. Well, things have changed since I was here last. I was here in 1986 with. 제가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에 비해서 한국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1986년 방한했을 당시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가택연금대에 계셨습니다. 한국은 격변의 시대를 겪는 과정에서 김 전 대통령이 석방됐고 또 대통령이 되셨으며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하셨습니다. 저는 당시에 비무장지대를 방문하면서 그 전쟁의 상징인 DMZ가 평화의 지대로 탈바꿈하기를 희망했었습니다. 또 그때 당시에 일본을 방문해서 제1교포 지문 날인 반대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징후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외국인 지문 날인 제도가 폐지됐고 이제는 남과 북 그리고 미국이 서로 대화하는 일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국은 이번에 두 번째 방문이시라고 하셨는데 이번에 어떤 일정으로 오셨습니까? Well, you know, South, the whole world is watching the tens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전 세계가 지금 한국과 북한의 긴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도 유럽에서 2차 대전에 참전하셨습니다. 그때가 저희에게는 아주 혹독한 시기였습니다. 많은 흑인 군인들이 참전을 했고 또 실종되기도 했습니다. 저희에게는 무척 어려운 시기였는데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는 또 한국 전쟁에 참전하게 됐습니다. 당시에는 전쟁이 아니라 내전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지금까지도 종전이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처음에 한국을 방문하고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나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또 DMZ를 방문하면서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지금 당장 수립돼야 합니다. 자, 평소에 한반도 평화 문제에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반도에 관심을 갖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십니까? When I was a child, many of my neighbors came here to fight in the war.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이웃들이 전쟁에 참전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또 그중에 일부의 유해는 아직도 여기에 남아 있습니다. 전쟁을 치르고 돌아오지 못한 미군 유해 문제도 걱정인데요. 하지만 저는 한반도 평화가 가능한 일이고 또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핵 위기를 겪고 있고 핵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막대한 협상이 필요한데요. 이 핵 위협이라는 것은 동아시아 영내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저 북한이나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무기를 종식하는 문제는 북한의 모든 무기를 함께 제거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핵이 없는 세상을 기대합니다. 핵무기는 북한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내 전체가 핵무기의 위협과 대량 살상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Moon Jae-in in South Korea, who has taken the initiative he deserves.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의 대통령이라서 참 다행스럽습니다. 남북미 문제를 솔선수범해서 풀어나간 것에 문재인 대통령의 공을 돌려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이 모두 그 역할을 했지만 그 추진력을 만들어낸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하겠습니다. 지난 동계올림픽 때 미국은 다소 우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 우려 때문에 심지어는 일부 선수들도 출전을 꺼려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무책임한 사람이고 말도 안 통하는 데다가 동계올림픽에 대해서도 안 좋은 인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북한을 올림픽에 초청했습니다. 이는 한반도 문제에서 큰 돌파구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또 트럼프 대통령 이 삼각구도의 꼭지점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을 올림픽에 초청했을 뿐만 아니라 남북이 한반도기를 들고 동시 입장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이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북의 접촉이 이뤄졌고 또 뭔가가 어긋나는 일도 있었죠. 그럴 때 문 대통령이 당장 미국으로 날아가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북미 회담 성사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납득시키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 정상 궤도를 이탈하지 않도록 모두 함께 협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And so far we must work together to make sure that stays on track. 네. 자, 남북 정상회담과 4.27 판문점 선언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셨거든요. 이러한 노력이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I hope that any future meeting, the President Moon would be at the table because he. 미래의 회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협상 테이블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한반도 문제의 의제를 이끌어 왔기 때문입니다. 한국으로서는 북의 비핵화에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 문제도 중요합니다. 이런 게 북한이나 미국, 이 양자의 문제는 아니죠. 문 대통령이 의제를 이끌어온 덕분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가장 성공적인 외교 성과를 달성하는 데까지 왔습니다. 예, 미국 정가에서는 최근에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There's a tension in America between the cynics who think peace is not likely. 미국 내에서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회의론자, 그리고 전쟁은 대안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평화를 달성해야 된다라는 낙관론자들 사이에서 갈등이 있습니다. 저의 입장은 앞으로 서울과 평양, 그 수도와 수도를 연결하는 초고속 열차를 건설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데 확신하는 입장입니다. 이 관계 정상화와 이산가족 상봉이 지금 이루어져야 합니다. 앞으로는 미래에는 정전협정의 날이 평화의 날이 돼야 합니다. 한미연합훈련의 날은 이산가족 상봉의 날이 돼야 합니다. 우리는 상황을 직시하고 해결 가능한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워싱턴 정가의 일부 정치인들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우려 때문에 가능한 일에 대해서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군사산업에 투자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전투기라던가 무기, 총기, 군대 등에만 투자하는 것에 가치를 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더 안전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투자해야 할 곳은 그런 곳이 아니라 병원과 학교 또 인프라입니다. 대북 위협을 중단하고 북한이 불안감을 덜 느끼게 해야 하겠습니다. 네, 말씀처럼 지금 남북 이산가족에 특별히 관심이 많으시다고 들었는데요. 이산가족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걸로 보십니까? I'm not convinced the road ahead is so long and bumpy. I think we're very close to something great. 저는 이산가족 상봉 문제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험난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중대한 시점에까지 접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관계국마다 입장이 다릅니다. 중국은 결의를 중시합니다. 북한의 혜택과 무역 거래를 줌으로써 평화를 달성하려고 하고 일본은 무역 거래와 안보가 위협을 통해서 얻어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북한은 주민들을 먹여 살리고 또 한국이 발전한 만큼 발전하는 데에 관심이 있습니다. 한국이 강조하는 점은 발전이라는 것은 두려움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한반도 평화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노력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So I'm convinced that we must deal with North Korea. 북한과 잘 협상이 가능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재나 위협이 아닌 식량과 무역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쿠바, 유고슬라비아, 이라크 등의 포로와 정치범들을 석방하기 위해서 수년간 협상을 직접 해봤습니다. 그 결론은 상대가 필요로 하는 것에 협상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북한에는 안보가 필요합니다. 식량이, 무역이, 그리고 발전이 필요합니다. 그 필요한 것을 해결해 줘야지 두려움과 고통을 연장시켜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북한은 나쁜 나라로 취급됐습니다. 악의 축으로 규정됐고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로 인식됐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소통이 되는 나라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동계올림픽에서 그 점을 입증했습니다. 남북 간 교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해야 합니다. 네.
지난 2월에 뉴욕 한인회관을 방문해서 일본군 위안군 할머니들을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에 헌화하셨거든요. 그 반가운 소식이었는데 어떤 뜻에서 헌화를 하셨던 건가요? The message there was when the group was under Japanese occupation. 한국이 일제 강점기에 있을 때 한국 여성들은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여성과 어린이들이 유린당했고 포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남겨지도록 머물러서는 안 되고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위안부 문제는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고 앞으로 절대로 일어나선 안 될 일제 강점의 상징입니다. But right now we must end the nuclear buildup, end the fear and choose the hope. 근데 일본 정부는 여전히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회에 거론하지 않을 거를 요구하면서 이 문제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Yesterday will be resolved together. I think the process of denuclearization. 앞서서도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결의를 했는데요. 비핵화 절차와 더불어서 일제 강점 당시의 문제를 놓고 일본과 갈등을 해결하는 것도 함께 논의돼야 이 영내 평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의제들이 함께 다뤄지고 논의돼야 합니다. 우리는 이를 해결할 수 있고 이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한국전쟁 65년이 지났고 이제는 전쟁의 종식이 선언돼야 합니다. 65년 전의 전쟁으로 인해서 한국인 피해자는 수백만 명에 이르고 미군은 5천 명 정도입니다. 그 전쟁이 이제 끝이 나야 합니다.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무역이 개시돼야 합니다. A peace treaty must be signed and trade must begin. 자, 최근 내전을 피해서 제주도로 온 예멘인 난민 신청자 문제가 국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Well, when South Korea was under the most intense pressure. 한국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을 때 전 세계가 나서서 도와줬습니다. 지금은 예멘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한국이 나서서 그들을 도와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상대로부터 도움을 받고 싶다면 우리도 상대에게 똑같이 베풀어야 합니다. 예멘 난민 수가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560여 명 정도입니다. 한국 인구에 비해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수가 아닙니다.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마땅히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파킨슨병 투병 중이라고 들었는데 건강은 괜찮으신가요? 저는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치유를 위해서는 3가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선 적절한 약을 복용하고 열심히 운동을 하고 또 활발하게 활동하고 신념을 가지는 것입니다. 치유를 위해서는 신념을 갖고 운동과 활동을 하면서 약도 잘 먹는 거죠. 제가 이렇게 시카고에서 한국으로 날아온 것도 저의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많이 건강해 보셔서 다행이고요. 오늘 말씀 너무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인권운동가 제시 잭슨 목사였습니다. 통역에는 배은별 통역사였습니다.